식사들 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예초기 얘기를 좀 해보려고 이게 좌판을 깔았습니다. 예, 간만에 좌판을 깔았죠. 이게 본업이었었는데 요새 오토바이 영상만 올리느라고 좌판을 등한시했습니다. 네. 아직도 예전에 제가 예초기 영상을 많이 올리고 전기 예초기 리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기 예초기 쓸만합니까? 아니면 뭐 전기 예초기 쓰는데 이런 고장이 많아요. 예초기 이행정이 좋아요, 사행정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참고로 제가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뭐 농사를 본격적으로 짓지는 않는데 여기 제가 사는 데가 터가 한 400~500평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한 150평 정도 농사를 짓고, 150평 좀 넘는구나, 한 200평 가까이 농사 짓고 집이 한 100평 있고 마당하고 이렇게 100평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풀밭이거든요. 풀밭, 꽃밭 그렇거든요. 사용을 해보면은 전기예초기가 되게 편합니다. 그 정도 사이즈면은. 왜 그러냐면 하루에 한 30분 정도 작업을 할 거면은 전기예초기가 되게 편하고요. 그리고 이제 산소를 깎는다든가 아니면 작업을 뭐 1시간 이상 뭐 오래 한다든가 그러면은 휘발유 예초기가 훨씬 좋습니다. 근데 저 같은 규모의 사이즈라면은 100% 포사이클이 더 훨씬 더 유리해요. 왜 그러냐면 포사이클은 휘발유만 충전하면 되는데, 이런 투사이클 엔진들은 휘발유하고 엔진오일도 같이 희석해야 되고, 쓰고 나면 다시 기름도 다 뽑아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절차적인 문제도 있고, 고장도 투사이클이 잘 난다고 그러는데, 투사이클 엔진이 사실은 포사이클보다 고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간단하기 때문에 고장이 나도 쉽게 고칠 수 있어요. 근데 포사이클 엔진을 한번 고장나면은 타이밍이 틀어진다든가 막 이런 고장이 나버리면은 나중에 고치기도 힘들고, 또 한 가지 고쳐도 제대로 수리바를 안 먹는다 그러죠. 제대로 고쳐지지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뭐 관리 면에서는 일반적인 여러분들 같이 1년에 뭐 한 10번, 20번 이렇게 쓴다 그러면 포사이클이 훨씬 유리한 건 사실이고요. 근데 고난이도 작업, 뭐 풀이 뭐 사람 키만 하다든가 아니면은 뭐 중간중간에 나무가 섞여 있다든가 막 이런 어려운 작업을 할 경우에는 투사이클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힘이 더 세거든요. 대부분 이제 진동이나 아니면 소음 문제 때문에 이제 투사이클을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매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투사이클의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은 저는 포사이클을 쓰시라고 보통 댓글을 달아드리고요. 대단히 뭐 과수원 농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풀을 많이 깎아야, 논두랑 같은데 풀을 많이 깎아야 된다 그러면 투사이클을 쓰라고 그럽니다. 대부분 고난이도 작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많이 작업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도로가에 풀 깎으러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투사이클을 쓰지 포사이클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확실히 힘이 딸리기 때문에 작업을 하다 보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내구성이 그렇게 월등히 좋지를 못해서 한번 고장나면 또 수리비도 많이 나오고요. 투사이클은 고장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고장나는 경우는 딱 3가지 경우예요. 크게 본다고 하면 연료계통 문제, 두 번째는 전기계통 문제, 실린더 압축력 문제. 실린더 압축력은 이거 시동 스타터만 이렇게 당겨봐도 느낌이 나잖아요. 힘이 없는 엔진 같은 경우는 후룩후룩 그냥 당겨지는데, 힘이 좀 남아있고 압축력이 좋은 엔진들은 이렇게 당겨보면 더더더더덕 하고 걸리거든요. 그 정도만 느껴도 되고요. 그리고 배기관 쪽에 마우라 쪽을 떼어보면은, 안쪽에 이렇게 후라시를 비춰보면은 실린더, 그러니까 피스톤에 상처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상처가 나면은 마우라 쪽으로 상처가 나요. 왜 그러냐면 그쪽이 배기를 배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이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더 내구성이 약하기 때문에 데미지를 많이 입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상처가 나서, 그걸 확인하면은 실린더 압축력이 어떤지 저떤지 이제 확인이 가능한데, 그거 아니고서는 그 외에 이제 거의 99%는 고장은 뭐냐면은 이 카브라타에 메인젯 노즐이 막혀서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가 99%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다가 투사이클 엔진 오일하고 휘발유하고 혼합을 해가지고 여기다 계속 기름을 넣어 놓으면은 투사이클 엔진 오일이 시간이 지나면 경화가 돼요. 딱딱하게 굳어요. 딱딱해지는 건 아니고 젤처럼 굳어가지고 실린더 노즐 그 구멍이 굉장히 작은 구멍을 막아서 결국은 연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시동이 안 걸리는 거거든요. 그게 거의 99%고요. 나머지 그렇게 고장나는 부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진동 문제는
이제 여기 자바라에 구리스기가 없어서 이게 뭐라고 하나요? 부딪혀서 흔들리는 고장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날이 이 좌우측 바란스가 안 맞아서 이게 이 자체가 흔들리는 거죠. 이거는 이런 와이어라를 여기다 꽂아보면은 이건 진동이 없는데 얘는 진동이 있다 그러면 이 날이 잘못된 거예요. 날이 정상적이면 날도 진동이 없어야 됩니다. 예,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 예초기를, 충전 예초기를 쓰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제일 질문이 많은 게, 여름에 막 쓰다가 보면은 전원이 나간대요. 이유 없이 그냥 전원이 또 꺼지고 다시 안 켜진다 이거예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충전 예초기에는 대부분 다 뭐가 장치가 되어 있냐면 과열 방지 장치가 있습니다. 모터가 심하게 열을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너무 과한 일을 한다든가, 무리한 힘을 쓰게 되면은 전원을 끊어버리는 장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전원 차단 장치가 그냥 나간 거죠. 그래서 열이 식거나 조건이 해제되는 동안에는 다시 스타트가 안 되게 돼 있는데, 야매로 다시 가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배터리를 장착을 했다가 만약에 작업을 하다가 이게 탁 때려갖고 뭐 나무 같은 거 탁 때렸는데 기계가 딱 멈췄다, 그러면은 그게 다시 해제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배터리를 이게 다시 분리를 했다가 다시 끼잖아요. 그러면 다시 리셋이 됩니다. 이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한여름에 이런 땡볕에서 작업을 하면은 이 자체도 열을 받아가지고, 이거 지금 여기 만져보면 지금 여기 바깥에 나온 지 이 창고 안에 있다가 나온 지 한 20분밖에 안 됐는데 뜨끈뜨끈해요. 그런데 이 가동열, 배터리 가동열까지, 그 모터 가동열까지 있으니까 열을 상당히 많이 받겠죠. 이게 한여름에 작업을 하시면은 이것도 지금 3단까지 쓸 수가 있어요. 1단, 2단, 3단 이렇게 선택해서 쓸 수가 있는데, 2단 이상 쓰면은 10분 이상 작업하면 이 과열 방지 장치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작동이 안 돼요. 한여름에 작업을 하시면은 한 1단만 놓고 쓰세요. 1단만. 1단만 놓고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작업이 되는 이유가, 1단만 넣어도 전기는 토크가 워낙 세기 때문에 일단 돌기만 하면 최대 토크가 나오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2행정 예초기나 4행정 예초기는 RPM이 상당히 많이 한 5,000, 7,000 올라가야지만이 풀을 깎을 수 있는 힘을 내는데, 얘는 날만 돌아가면은 무조건 최대 토크가 나오기 때문에 풀을 잘라주는 힘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회전이 빨라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1단만 쓰셔도 충분히 제초가 되는데, 대부분 이제 2단, 3단을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묘지 같은데, 산소 같은데 짧은 잔디를 깎을 때는 1단으로 하면 회전력이 너무 낮기 때문에 잔디를 잘 못 깎아요. 그래서 2단이나 3단을 써야 될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풀, 이만하게 무릎 정도 오는 정도 풀이라면은 그냥 1단만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1단만 사용하면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여름에는 1시간 하고, 시원할 때 오후 늦게 하거나 그러면 1시간 반, 그리고 가을이나 이른 봄에는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 한 1시간 45분 그 정도 사용을 합니다. 이게 42V 5000A짜리 배터리거든요. 그래서 하루 작업을 1시간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름이거나 아니면 아주 늦은 겨울이거나 되면은 배터리 효율은 훨씬 더 떨어지겠죠. 그리고 전기 충전 예초기가 요즘에는 36V짜리도 있고 48V, 42V, 48V, 56V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지금 써있는 42V 5000A가 무슨 뜻이냐면, 42V는 이 파워를 얘기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암페어는 얼마만큼 쓸 수 있냐는 사용 시간을 대충 얘기하면 될 겁니다. 제가 문과라서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는데, 그래서 12V나 24V짜리 충전 예초기가 있는데, 그거는 진짜로 잔디밖에 못 깎습니다. 이런 풀 같은 거 다 못 깎아요. 36V도 회사마다 좀 좋은 거는 깎을 수가 있고, 시원찮은 거는 36V도 일반 작업하는 거 아예 못 합니다. 42V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되고요. 48V, 56V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꽤 많이 깎을 수가 있어요. 꽤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볼테지를 올리면은 암페어 올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볼테지를 올리려면은 여기 들어있는 배터리 개수가 많아져야 되고, 암페어를 올리려고 하면은 배터리 크기가 커져야 되거든요. 45V
미리암페어짜리를 5000mAh, 5A짜리를 만약에 56V로 만들었다고 그러면은 이 암페어 수는 뭐 한 2000이나 3000으로 내려가야, 똑같은 크기를 만들려면은 암페어가 작아져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가시겠죠? 예. 그러니까 볼티지를 올리려면은 암페어가 줄어들어야 돼요. 그 똑같은 부피라면은. 그렇기 때문에 볼테지가 크고 암페어를 크게 만들려고 하면은 이 배터리 크기가 이만큼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볍지를 않습니다. 이것도 한 2kg 가까이 가고, 이거 무게하면은 한 5, 6kg 가요. 얘나 작업 부담은 똑같습니다. 무게 차이가 별로 없어요. 예, 42V, 뭐 48V 같은 경우에도 56V면은 아예 이런 멜방식이 안 나오고 등에다가 배터리는 매고 이거 자바라로 연결해서 이렇게 작업하는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전 배터리라고 가볍고 편하고 이거 아닙니다. 예, 쓸만한 거는 똑같이 무겁고 똑같이 힘들고, 예, 그래요. 하루에 작업을 뭐 1시간 이내에 뭐 1년에 한 대여섯 번 한다 그러면 충전이 훨씬 편합니다. 예, 100%. 10번, 뭐 20번 하더라도 작업 시간이 1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무조건 충전이고요. 그 이상 작업이 된다 그러면은 휘발유로 가는데, 가정용으로 쓸 거면은 포사이클로 가지고, 가정용이 아니고 뭐 농사 짓는 거 몇천 평 농사 져야 된다 그러면은 트사이클로 가시는 게 좋고요. 또 한 가지, 이 충전용을 쓰시는 분들 중에 이 날을, 되게 큰 날이, 이만한 날이 있고요. 이만한 날이 있고, 이것도 좀 작은 날이죠. 날이 좀 작죠. 예, 작은 날을 쓰는데, 충전을 가급적이면 이 날을 가벼운 걸 쓰셔야 됩니다. 뭐 티탄 날이나 아니면 이런 와이어 날을 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다 날을 두꺼운 걸 쓰거나 아니면 무쇠 날을 쓰시면은 모터의 부하가 굉장히 더 걸립니다. 그래서 일찍 배터리도 소모가 되고요. 그래서 이 날을 좀 작은 걸 쓰시고요. 또 한 가지, 이런 원형 날을 와이어 날을 쓰시는데, 이 와이어를 길이를 이렇게 많이 뽑아 가지고 쓰시잖아요. 길게 쓰시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돌면서 이 보호 가드를 때려요. 예. 이게 돌면서, 얘도 지금 보호 가드에 닿죠. 예. 보호 가드에 이렇게 닿아요. 그러면은 이게 워낙 RPM이 높기 때문에 여기 닿는지 풀이 깎이는 건지 깎는 사람은 못 느낍니다. 근데 이렇게 돌려보면 따다다닥 하고 닿거든요. 예. 이래버리면은 이 모터에도 부하가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작업대에도 부하가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빨리 꺼지겠죠. 이런 문제 때문에 오래 사용을 못 한다는 불만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되게 짧게 써야 돼요. 이만큼. 여기 작업대 보호 커브에 닿지 않을 정도로. 예,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예초기 배터리 관리하는 거는, 예, 쓰면은 그때그때 충전해 주시면 돼요. 예. 요즘에는 뭐 예전처럼 뭐 메모리 현상도 없어서 그냥 쓰는 것만큼 충전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오래 쓸 수 있어요. 저도 올해 한 20번 넘게 썼는데, 뭐 배터리 효율이 떨어지거나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얘가 최소한 못해도 500에서 1000번 정도는 완전 충방전이 되거든요. 근데 완전 방전시킬 때까지 쓰지 마시고요. 한 칸 정도 남으시면은, 네, 배터리를 충전하고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관하실 때는 완전히 만충을 해놓지 마시고 한 80%만, 2칸 정도만 충전했다가 겨울 나시고 봄에 또 다시 충전해서 쓰시고, 그렇게만 하신다고 그러면은 충전재초기는 관리할 게 없습니다. 다른 거 뭐 이것처럼 뭐 구리스를 친다든가 뭐 연료 관리를 해야 되고 뭐 고쳐야 되고 이게 없습니다. 그냥 배터리만 꽂으면 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편의성 때문에 이거를 많이 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충전재초기를 사용하실 때 처음에 스타트를 딱 누르면은, 얘도 마찬가지인데, 소리를 들어보시면은 스타트를 시키면은 바로 왕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고 돌아가는데, 원래 제 RPM까지 나오는데 최소한 한 3, 4초 정도 걸려요. 그래서 풀을 깎으실 때 처음부터 그냥 풀에다가 푹 박아서 그냥 스타트 시키지 마시고요. 나를 풀 바깥에서 완전히 고RPM까지 회전을 시키시고 그 다음부터 깎기 시작하시면은 작업하는 게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풀에다 갖다가 예초기 날 이렇게 턱 대고서 그때부터 스타트 시키면은 후루룩 말려요. 어느 정도 RPM만 딱 올라가면은 한 2, 3초 정도 기다려서 RPM이 올라간 다음부터 작업을 하시면은
확실히 작업하기도 수월하고 1단으로 작업하시는 것도 아주 문제가 크게 없습니다. 정리한다면은 충전재초기는 뭐 작업 시간이 1시간 이내로 뭐 산소 관리나 아니면 정원 관리 이런 거 한 1년에 몇 번 쓰시는 분들은 충전재초기가 유리합니다. 대신 36V나 42V, 48V 그 셋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돼요. 작업량이 적고 뭐 마당 관리만 한다 그러면은 잔디밭 관리만 한다 그러면은 뭐 36V도 상관없는데 그냥 일반 좀 큰 풀도 깎는다 그러면 42V나 48V를 쓰셔야 되고요. 56V는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작업을 더 많이 하고 오랜 시간, 한두 시간 이상 뭐 두세 시간 이상 작업을 하신다 그러면은 이런 휘발유 예초기를 쓰는데 가정용으로 농사 안 짓고 쓰신다 그러면은 포사이클 사세요. 그냥 포사이클 사시는 게 좋고요. 농사를 대단위로 지신다, 전문적으로 나는 예초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은 투사이클을 사시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충전 예초기하고 휘발유 예초기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뭐 떠드는데 막 땀이 뚝뚝 떨어집니다. 아직까지 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올해 농사도 대풍 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